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세계지리 자연환경 파트, 기본 개념 우리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제외한 나머지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의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교재는 30쪽에 나와 있고요. 교재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 판서 내용을 잘 필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 지역은 여기였습니다. 우리 동부아시아에서 나타나는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를 정리했다면 오늘은 이 세 지역을 정리를 할 거야. 먼저 아메리카 대륙 동안, 그래서 미국 남동부 지역. 그리고 두 번째가 남미의 중위도 대륙 동안, 브라질 남부부터 아르헨티나 지역. 그리고 세 번째가 호주의 동부 해안 지역. 이렇게 세 지역의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이 지역들은 유라시아 대륙 동안과는 다르게 계절풍이 부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지나치게 건조하다라든가 아니면 여름철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비가 많거나 그렇지 않아요. 1년 내내 비는 골고루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 중에서는 대체적으로 CFA, 온난 수변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찾아줘야 될 게 C가 정의하는 게 온대기후의 정의는 최하늘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였고요. 그리고 F는 연중 수변하다는 걸 의미했죠. 최소월 강수량이 30mm 이상이어야 되고, A가 의미하는 건 뭐였다? 여름이 덥다라는 걸 의미했죠. 여름이 덥다는 기준은 최난월 22도 이상이었습니다. 일단 어디에 분포하는지 분포 지역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세 지역을 체크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가 여기, 미국의 남동부 지역. 두 번째가 여기였어. 남미 중위도 대륙 동안. 나라로 따지면 브라질 남부에서 우루과이 지나 아르헨티나까지예요. 세 번째는 호주 동부 해안 지역입니다. 요 세 지역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미국 남동부 지역에 해당되는 미국의 애틀란타의 기후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먼저 최하늘 기온을 먼저 보겠습니다. 최하늘 기온이 보니까 지금 6도 정도 돼요. 그럼 최하늘 마이너스 3에서 18도 사이니까 온대기후가 맞고 C까지 맞고, 두 번째 1년 내내 비는 계속 골고루 옵니다. 한 100mm 정도 계속 비가 와. 그러면 최소원 강수량이 30mm 이상으로 연중 수변하죠. 그래서 C, F가 붙으면 되고, 연중수변은 F. 그리고 최난월 기온을 확인해야 CFA인지 CFB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최난월 기온, 7월 기온을 보니까 한 27도 정도 돼. 그러면 최난월이 22도 이상이니까 CFA, 온난 수변 기후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후 그래프까지 확인했고요. 그러면 우리 이 기후의 전반적인 기후 특징을 판사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여름은 전체적으로 지금 기온이 높죠. CFA니까. 그래서 여름은 덥다, 고온. 그리고 비는 골고루 계속 옵니다. 맞죠? 그래서 고온 수변하다. 겨울은 전반적으로 좀 추운 편이겠죠. 맞죠? 대륙 동안이니까. 그래서 한랭하다. 그리고 비는 계속 오는 거죠. 수변하다. 하지만 무작정 한랭 수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대기후 C의 정의가 최하늘 마이너스 3에서 18도 사이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아깝게 열대기후가 되지 못한 최하늘 기온이 18도에 거의 가까운 지역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열대기후에 가까이 붙어서 나타나는 온대기후 지역 같으면 겨울철이 굉장히 따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랭 수변한 지역도 있고 온난 수변한 지역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겨울이 춥냐 아니면 겨울이 따뜻하냐를 알려면 뭘 보면 되는 거야? 위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적도에 그나마 좀 가까운데, 그러니까 열대기후에 좀 붙어 있는 곳들은 좀 온난한 특징이 나타난다. 그리고 냉대기후에 가까이 위치한 좀 고위도 지역 같으면 좀 겨울이 좀 춥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 미국 남동부 지역은 어디까지 해당되냐면 뉴욕도 포함이 돼요. 뉴욕도. 근데 뉴욕은 지도를 한번 볼게. 뉴욕의 위치가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럼 뉴욕의 실제 최하늘 평균 기온이 0도입니다. 0도. 그러면 겨울은 굉장히 추운 거잖아. 이런 데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브라질의 남부 지역 이런 데 한번 생각해봐. 여기는 살짝만 북쪽으로 가면 열대기후가 돼버리기 때문에 겨울철이 굉장히 따뜻한 지역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 기후는 추울 수도 있고 따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지역의 기후 특징을 정리하면 여름에는 다 덥고 비가 많더라. 그리고 겨울은 대체적으로 수변한 편이다. 근데 기온은 추울 수도 있고 따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기후 특징 결론, 연중 수변하다. 우리 유라시아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하고의 차이점은 여름이라고 폭발적으로 비 오고 그렇지는 않은 거죠. 1년 내내 비는 골고루 옵니다. 그래서 여름 강수량이나 겨울 강수량이나 좀 비슷한 편이다.
그러면 온대기후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서한해양성 기후가 하나가 나왔고 지중해성 기후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리고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가 유라시아 대륙 동안이 아닌 다른 지역이 나왔다고 해볼게. 같은 북반구에서 이제 미국의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 지역이 출제되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강수 패턴으로 뭐부터 골라야 되냐면 지중해성 기후를 먼저 고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서한해양성 기후나 이 온난 수변 기후나 여름에 건조한 건 아니잖아요, 맞죠? 1년 내내 계속 비가 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고르냐? 여름이 건조한 이 지중해성 기후를 항상 먼저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 얘를 먼저 고르시고, 그러면 나머지 둘은 여기도 1년 내내 비가 계속 오고 여기도 1년 내내 비가 계속 오는 거잖아. 둘 다 연중수변이야. 자, 둘 다 연중수변. 그러면 일단 CF까지는 찾아냈어. A인지 B인지만 찾으면 돼요. CFA와 CFB를 나누는 기준은 뭐였다? 최나널 기온 22도 이상이냐 미만이냐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최나널 기온을 확인하겠습니다. 여기는 최나널 기온이 27도 정도, 여기는 최나널 기온이 20도밖에 안 돼. 그러면 이쪽이 여름이 시원한 거, 여기가 여름이 더운 거잖아. 여름이 더운 제일 오른쪽의 그래프가 CFA가 되는 거고요. 여름이 시원한 제일 왼쪽의 그래프가 CFB, 서한해양성 기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결론, 연중 수변하다는 것까지는 서한해양성 기후하고 특징이 같아요. 하지만 서한해양성 기후하고 차이점은 여름이 덥다는 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여름은 요거 덥다는 거, 자,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CFB보다 자, 여름이 덥다. 그 기준은 몇 도다? 최나널 22도다. 자,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잡아주십니다. 자, 그럼 남반구의 지역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호주의 세 지역을 선생님이 표시를 해볼게. 호주의 세 지역, 가, 나, 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세 지역이 다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곳이고요. 기후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가는 지중해성 기후, 나는 지금 호주 멜버른 쪽이니까 서한해양성 기후, 다는 호주 동부 해안이니까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CFA. 여름인 1월 강수량이 가장 적은 곳이 가가 됩니다. 그래서 가를 먼저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지역의 특징은 뭐다? 1월 강수량이 가장 낮은 곳이 가 지역으로 먼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하고 다는 1월이건 7월이건 간에 계속 비가 오는 건 공통점입니다. 단 차이는 여기가 서한해양성 기후가 온난 수변 기후보다 여름이 시원해야지. 그래서 두 지역을 고를 때는 우리가 반드시 1월 기온, 1월이 지금 여름이니까 남반구 1월 기온을 가지고 골라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이 기온이 더 높은 데가 CFA겠죠. 다겠죠. 기온이 더 낮은 데가 서한해양성 기후, 남입니다.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의 인간생활 모습, 기타 특징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유럽 사람들이 건너가서 개발한 곳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벼농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넓은 토지를 활용해서 기업적인 밀농사 혹은 기업적으로 목축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기업적인 밀농사를 많이 했다. 기업적으로 소나 양을 풀어서 키우는 방식, 방목 위주로 했던 거예요. 자, 기업적 방목. 신대륙의 넓은 토지를 활용하는 농업과 목축업의 형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판서 내용 잘 정리해 주세요. 자,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잘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